오늘의 리뷰는 바로 메탈 로보톤 건담 바라바토스 루프스. 메탈 로보톤 건담 바라바토스 루프스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네요. 미루다가 좀 늦었습니다. 일단은 2021년 8월 7일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단가로 1만 엔입니다. 이전에 루프스 렉스가 발매하고, 그리고 비다르가 이제 웹 한정판, 이제 두 번째 발바토스가 희한해요. 그냥 4형태 루프스 렉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렉스에서 루프스, 다음은 그냥 바르바토스일까요? 뒤로 돌려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의 그 정말 완전 가까운 그런 프로포션의 그런 모형인데, 그런 왕구인데, 개인적으로도 메탈 로보톤 라인업을 좀 좋아하는 게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의 작화스러운, 약간 오버스러운 그런 느낌이 역시나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이 루프스가 주목받았던 거는 합금량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 1만 엔 정도의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금액, 그게 좀 주목받지 않았나. 그 외에도 뭐 발키리아 소드라든가 등등등 이것저것 들어갔었죠. 자,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꺼내보면 빠바, 오, 푸짐해. 일단은 매뉴얼 들어가 있고, 블래스터는 2층 구조인데 밑에 소드 메이스라든가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보죠. 이따가 보고, 구성품 자체는 어떻게 보면 렉스 때랑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라바토스가 사용하는 거를 다 넣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루프스 렉스보다 훨씬 나은 게 이 안광이거든요. 루프스가 훨씬 화려해요, 안광 자체가.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 구성이 조금 이제 루프스가 사용하는 모든 구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 풍성하네요. 사이즈도 크고 볼륨감이 있으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볼까요? 이제 베이스 쪽. 이쪽은 이제 뭐 발키리아 버스터 소드라든가 소드 메이스라든가 이제 지탱하기 어려운 무장을 들었을 때 지지하기 위한 요 이제 베이스, 추가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인트들 이렇게 두 가지, 짧은 거, 긴 거 두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베이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철화단 느껴지는, 철화단 스멜 나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아르야식 시스템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발바토스 루프스의 형식 번호가 쓰여 있네요. 그리고 주변에 뭐 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일단은 프린팅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베이스 자체는 기존의 메탈 로보톤에 들어가는 동일한 베이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mm 포! 이 팔에 장착하는 포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좋더라고요. 디테일 자체도 그렇고 일단 마킹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철화단 마크라든가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마킹이 되게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로켓포! 이쪽이 이제 프라 모델에서는 겉이랑 속이랑 다 색깔이 똑같았는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보니까 좋네요. 잘 보니까 3톤이에요. 좀 밝은 컬러가 중간에 있네. 어두운 컬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체 컬러랑 여기도 철화단 마크라든가 다 마킹이 잘 되어 있네요. 이 로켓포나 이 200mm 포 같은 경우는 이제 팔에 장착하는 요 조인트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끼울 때 그냥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면 되고, 요 조인트 자체가 이렇게 슬라이드 하기도 하니까 장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수납할 때, 그리고 펼쳤을 때, 전개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거랑 다른 근접 무장들, 일단 트윈 메이스는 작중에 등장한 모습보다 비율이 좀 더 확대됐다고 할까? 좀 더 과장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더구나 이제 안쪽이랑 이 날 부분이랑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함을 높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손잡이 쪽으로 빨간 색깔 포인트, 그리고 철화단 마킹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장착할 때는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빼는 걸로 간단하게 무장손에다가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윈 메이스는 이 백팩에 수납하는 조인트도 있어서 이렇게 손잡이 뺀 다음 조인트에 끼워서, 자, 이런 식으로 조인트에 달아서 이제 백팩에 수납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거는 다른 무장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루프스의 핵심 무장이죠. 소드 메이스, 근본 무장.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철화단 마크라든가 이런 마킹들이 다 들어가 있고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아서 손에 그냥 잘 쥐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잘 보면 또 건메탈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손잡이를 빼서 이제 쥐어줄 수 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발바토스가 쓰는 무장은 아니지만 전용 무장은 아니지만 발키리아 버스터 소드 헬름빅의 링카가 사용을 하던 거를 미카즈키가 뺏어다가 사용을 한 그런 무장이죠. 이것까지도 들어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넣어주네? 좀 놀랐어요. 일단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이 날 부분이 도색이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를 강조하는 느낌, 이렇게 빛을 비추었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 안쪽이랑 날 바깥쪽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갤라르 호른이다 보니 자세히 보면 갤라르 호른에 마킹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버스터 소드잖아요. 본체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본체 1.5배는 돼요 지금. 그렇다고 소드 메이스가 또 작냐? 그러진 않습니다. 본체보다는 커요. 소드 메이스도 본체보다 큰 사이즈. 거기에 뭐 기본 편손, 액션을 위한 편손, 거기에 주먹손, 무장손 뭐 한 세트씩 총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손, 그리고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가 2종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심이죠. 이 제품 자체의 핵심. 와, 이 안광은 참을 수가 없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세요. 야, 진짜 무슨 번개 치듯이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앞서 발매한 루프스 렉스의 안광입니다. 전혀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냥 루프스가 훨씬 안광이 강렬합니다. 더 크고 강렬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건 차이가 좀 심합니다. 루프스 때랑 동일하게 이 중간중간에 볼 관절이 있어서 안광 자체를 좀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도 있어요. 다 움직여 줄 수, 2군데씩? 좌우 2군데씩 움직여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안광 이펙트의 차이가 날까 하고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뭔가 렉스 때는 그냥 발동하는 스킬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그냥 루프스 때는 뭔가 필살기, 뭔가 이걸 씀으로 해서 루프스의 모든 걸 끌어낸다라는 그런 연출이었다 보니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루프스 외형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본체를 보네요. 구성품들이 화려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은 프로포션, 뭔가 지금 제가 팔을 되게 늘어뜨려 놔서 그렇지만 딱 이렇게 해서 살짝 쿵 포즈만 잡아줘도 훨씬 원작에 가까운 프로포션? 그런 비율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루프스 렉스 때부터 느꼈지만 전체적으로 건담 프레임 자체가 되게 잘 나와서 그런가 일단은 만지는데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먼저 발매한 루프스 렉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루프스 렉스 쪽이 아무래도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프로포션도 훨씬 좀 과격하다 할까, 난폭한 프로포션. 일단은 발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발부터 보면은 요거 루프스 렉스가 훨씬 더 과격하게 생겼습니다. 발톱을 내놓은 느낌이랄까? 그거에 비해서 루프스는 되게 얌전해 보이죠? 그거 말고도 길이는 비슷하나 두께감이라든가 볼륨감에서 이제 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다 보니까 실루엣적으로 엄청난 차이다. 그 등을 봤을 때도 이제 하슈말에서 떼어낸 요런 거라든가 새로운 무장이라든가 뭐 테일블레이드, 뭐 루프스는 없죠. 대신에 스커트가 좀 길어요. 이게 스러스터 유닛이잖아요. 요런 게 좀 길기도 하고 좀 차이가 명확하게 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발바토스 하면은 인상이죠. 인상, 눈매, 강렬하고도 날카로운 눈매, 인상이 진짜 루프스도 그렇지만 렉스도 그랬고 그냥 발바토스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되게 사납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그리고 루프스랑 루프스 렉스의 차이라 그러면은 일단 안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습니다. 안면 부분은. 근데 있던 페이스 슬립 먹선 어디 갔지? 이 먹선 원래 있던 거거든요. 저거 루프스 렉스에 있는 거. 루프스 때는 먹선이 빠졌네? 뭐 일단 비교를 하면은 블레이드 안테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블레이드 안테나가 일단 렉스 같은 경우는 4가닥, 그리고 그냥 루프스 같은 경우는 2가닥. 근데 이제 뒤통수도 좀 디자인이 다르죠.
루프스 렉스 같은 경우는 건메탈 포인트도 좀 있고, 그리고 루프스 같은 경우는 그냥 흰 색깔로 약간 블레이드한테나 벗기면 대머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계란상, 계란형 머리? 실제로 블레이드 안테나를 벗겨보면은 계란형이 맞습니다. 얘 역시 건담한테 있어서 머리카락이야.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철화단에 마킹이 붙어 있다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루프스 렉스 때도 그랬지만 콕피트 해치 오픈. 비록 이제 뭐 안쪽에 콕피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해치 슬라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뭐 포인트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겠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여기 파란 색깔 좀 살짝 찍혀 있거든요. 이거 못 지우려나 이거. 신너를 대기는 싫은데. 그리고 팔 쪽에, 어깨 쪽에는 왼쪽에 뭐 철화단 마크, 그리고 루프스 어깨 바깥쪽에 철화단 마크 이런 것도 들어있고, 뭐 심플합니다. 그래도 요 빨간 색깔의 색감은 진짜 좋네요. 진합니다. 진해요. 그리고 팔꿈치부터 해서 굉장히 뾰족한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루프스 렉스랑 비교하면은 역시 그냥 루프스가 훨씬 얇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프스 같은 경우는 좀 얌전한 편손이 들어있어요. 그 루프스 렉스는 시작부터 되게 강렬한 편손이었기 때문에 이게 루프스 렉스 손, 이게 기본 손이었거든요. 기본 손 자체가 강렬했는데 되게 얌전한 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대로 손톱 부분에 따로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방금 구성 보면서 봤었던 요 이제 원거리 무장들의 조인트는 이렇게 팔꿈치에 끼면 되고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여기다가 뭐 로켓포라든가 200mm 포를 장착하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안쪽에 건담 프레임의 디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팔꿈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관절들 디테일이 참 좋아요. 요런 자잘한 디테일들 이런 거. 그리고 스커트 부분, 골반 같은 경우는 루프스 렉스보다 루프스가 좀 더 뾰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대로 나와준 것 같아요. 금색 같은 경우도 색감이 참 좋게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렉스보다 조금 더 약간 한 톤 밝은가? 그러네요. 렉스가 조금 더 진한 컬러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자체가 이제 스러스터 유닛이죠. 뒤쪽에 이런 금색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파란 색깔은 도색 파츠군요.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네요. 그거 외에도 이제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뭐 스커트 자체 관절 구조, 안쪽 관절 구조 자체는 렉스 때랑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뒤쪽 스커트는 렉스랑 동일한 걸 쓰네요. 여기는 따로 가동이 없었는데 뭐 애초에 안쪽 공간이 넓어서 그냥 가동이 필요 없을 수도. 그리고 다리는 좀 재미있는 게 이전 렉스랑 거의 실루엣은 거의 동일한데 디테일이 약간씩 달라요. 루프스 같은 경우는 허벅지 위에가 지금 회색이죠. 그레이 톤인데 렉스 때는 검은색이었단 말이죠. 완전히 검은색이었고, 재미있는 점이 잘 보면은 요 허벅지 앞쪽에 루프스는 검은색 디테일이 추가됐거든요. 여기 보면, 잘 보면. 근데 렉스 때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던 포인트인데 추가한 것 같고요. 이 다리 외장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보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동일해요. 여기 종아리 쪽까지는 거의 100% 동일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옆에 디자인이나 이런 게 흡사하죠. 근데 잘 보면은 얘는 평평했던 곳인데 루프스는 양각으로 디테일이 추가됐어요. 그쵸? 디테일 추가됐고, 그리고 잘 보면은 무릎 앞쪽이라든가 이런 정강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뭔가 패널 라인들이 더 추가된 것들이 보입니다. 그쵸?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근데 렉스 때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쵸? 없죠? 그리고 무릎 앞쪽도 디테일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렉스 같은 경우는 무릎 앞에 이런 디테일이 구멍 뚫린 부분이 존재했는가 반면에 루프스는 설정상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부분에 디테일을 더 추가해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바리아 아까 잠깐 비교를 했지만 여기도 디테일이 더 추가되기도 했고, 애초에 발톱 디자인 자체가 많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뭐 메탈릭 도색되어 있는 발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팩 쪽도 역시 마킹들 화려하게 라인들 많이 들어간 게 참 이쁘고요. 그리고 스러스터 부분은 이렇게 가동이 된다 정도.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뽑혀서 가동을 한다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백팩에서 또 해볼 수 있는 게 이거죠. 탈착. 이게 그리고 철혈 시리즈, 메탈로보톤 철혈 시리즈가 사랑받는 이유기도 하고요. 프레임 자체 퀄리티가 일단 높아요. 많이.
더구나 합금도 적잖이 사용을 해서 이런데 살짝만 들추어 보더라도 몸통 안쪽이라든가 허리 쪽이라든가 어깨 안쪽, 팔꿈치, 뭐 물론 다리 안쪽 골반 부분 전체적으로, 그리고 뒤집어 봤을 때 요 무릎이라든가 쭉 내려와서 발목 안쪽 쭉 내려와서 발까지도 다 합금이 쓰였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으면서 심지어 루프스는 저렴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정도의 퀄리티 치고는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좋았죠.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박스 뒷면이었습니다. 아까 여기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전부 다 합금을 쓰는데 거의 전신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게감이 좋다. 예, 그게 가장 좋았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프레임은 같으니까 렉스 때도 그렇고 뭐 비달 때도 그렇고 그냥 루프스도 가동은 동일할 겁니다. 그럼 가볍게만 좀 살펴보죠. 일단 목 움직이는 거 자체는 볼 관절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쪽에 추가적인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들거나 숙이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꺾거나가 조금 벅차요. 카라 부분이 머리를 감싸고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숙이는 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 자체에 안쪽 관절이 있어서 또 이렇게 쭉 뽑혀 나온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말이 많은 부분이 이거죠. 어깨.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감싸는 부분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지만 관절이 축이 아니라 볼관절이에요. 합금으로 된 볼관절.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조금 헐거워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발키리아 버스터 소드 같은 걸 들면은 처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축관절이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안쪽에 볼관절이랑 축이 또 있어서 어깨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밖으로 좀 뺄 수도 있고 안으로 좀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굽혀서 분명 이거 단일 관절인데 단일 관절이 쭉 굽혀가지고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굽혀졌을 때 내부 디테일도 구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허리도 역시 말이 많죠. 아무래도 여기도 볼관절을 쓰기 때문에 잘 보면 허리 뒤쪽에 이 납작한 부분에 안으로 쑥 들어간 부분, 저기가 볼관절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뭐 움직이는 건 좋아요. 움직이는 좋아요. 근데 이제 볼관절이다 보니까 좀 처지거나 아까 어깨랑 마찬가지 이유로 무거운 무장을 들었을 때라든가 그럴 때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렇지만 허리 자체 가동은 좋은 편이어서 그 부분에 아까 그 볼관절 앞부분 여기가 축으로 쑥 굽혀진다거나 펴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엄청 움직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건 좋아요. 그리고 가슴 가동도 존재해서 실린더 가동하면서 움직여주거나, 단지 이제 볼관절인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이건 팁인데 관절이 2개입니다. 이 친구 잘 보면 이 친구 요 스커트가 달려있는 아래쪽 관절이 하나 있고요. 그죠? 보이죠? 아래쪽 관절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볼관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축 자체를 뒤로 좀 밀어주면 앞에 공간이 생겨요. 이쪽이 개봉하자마자 모습인데 앞쪽 스커트랑 거의 맞닿기 직전이죠. 근데 이렇게 뒤로 해주면 앞에 공간이 생기면서 스커트 움직일 공간이라든가 다리 움직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 움직이는데 좀 많이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이 친구 기본 관절도 있지만 축이동 관절도 있어요. 잘 보면은 축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안쪽에. 그래서 다리가 쭉 내려온다. 요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리고 무릎은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 쫙 굽혀지는 무릎. 안쪽에 또 이렇게 내부 동력선이나 이런 디테일도 볼 수 있고 가동하는 기깔납니다.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가동 보여주는데 역시 이 친구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은 잘 보면 볼관절이에요. 잘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도 역시 약간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발바닥 움직이는 거는 기똥차입니다.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접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메탈로보톤 철혈 시리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철혈 프라도 없고요. 얘네가 처음이에요. 메탈로보톤 애들이 무릎 꿇는 건 처음입니다. 진짜 프라 모델은 해봤자 이렇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벌서는 무릎 꿇기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얘네들은 또 이제 요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릎 꿇기가 가능하니까 진짜 가동하는 기똥차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자, 그리고 완전 무장 시켜봤습니다. 버스터 소드, 소드 메이스, 캐논4의 등에다가는 트윈 메이스까지 완전히 무장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잘 들고 서 있네요. 물론 이제 발키리아 버스터 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뻗었을 때 어깨가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면은 좀 이렇게 역시 아까 볼관절 이야기했죠. 볼관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깨에 딱 짊어진다는 느낌으로 해버리면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아주 편하게 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아까 뭐 처지는 걸 대비해서 이런 조인트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런 베이스 추가 파츠까지 사용을 해서 들어주면은 훨씬 더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메이스, 소드 메이스 한번 포즈 또 취해보도록 합시다. 소드 들었으면 그 건법 안 해볼 수가 없죠. 일단은 어깨 가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뭐 잘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 포즈 굉장히 간단하게 취할 수 있다는 거, 많이 간단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켓4 액션. 개인적으로 요런 구도 좋아합니다. 살짝 이렇게 포커스 나가가지고 딱 여기서 눈매가 살짝 빛나야 되거든요. 안광을 슬슬 낄 때가 됐나? 아니 트윈 메이스까지만 보고 안광 끼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딱 팔을 뻗어서 나가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로켓4 시점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구도가 참 좋지 않나. 묘하게 느끼는 거지만 희한하게 이 철혈 시리즈는 말이죠, 이런 약간 피해자 시점에 이런 구도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특히 다른 건 둘째 치고요, 바르바토스는 그냥 약간 이런 피해자 시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뭔가 당하는 이런 구도, 이게 사진을 찍으시거나 할 때 이런 구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대MA 모드 안광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대머리로 만들어주고요, 다시 머리에 심어줍니다. 간단하죠? 교체 매우 간단. 그리고 루프스한테는 추가적으로 어깨에 이렇게 붉은 색깔 부분에 해치가 열리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애니메이션 상에서 여기서 푸른 불꽃이 나면서 약간 열을 방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출을 보여줬거든요. 요런 기믹도 있다. 비록 이제 어깨 부분에는 그 푸른 불꽃 이펙트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개폐된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추가적으로 혼 이펙트 같은 것 중에 이제 푸른 색깔 불꽃이 있는데 그런 거 쓰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방금 포즈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안광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겁나 멋있네. 그리고 아까 관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관절이 세 군데입니다. 가장 안쪽에 하나, 그리고 가지마다 이렇게 하나,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총 세 군데니까 원하는 구도, 형태, 각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전시하면은 효과는 배가 되겠죠. 근데 안광 너무 좋은데 이거? 효과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렉스 때 비교가 민망하네. 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와. 그리고 작중에 이거 비슷한 포즈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좀 계속 남는 포즈였어요. 안광 끼고 이거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하슈말전 때인가? 한창 이제 하슈말 혼자 때려잡으면서 나왔던 포즈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 하고 이제 발키리아 버스터 소드 본격적으로 훔치러 가죠. 훔치는 건 좀 아닌가? 아무튼 가지러 가죠. 그리고 발키리아 버스터 소드 작중에서는 이제 헬렌 미게린카가 들고 있던 거 뺏어다가 정확히는 빌릴게 하면서 가져가서 하슈마를 이제 쳐 부쉈던 모습인데 원래 이쯤에서 오른팔은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아무튼 뭐 피규어니까 이 상태로 대단한 액션보다는 마지막에 찌르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휘두르는 것도 휘두르는 거였지만. 그리고 이게 루프스의 마지막 공격이었죠. 이게 옆구리에 탁 끼고 돌진해서 하슈마를 팍 찌르면서 본인도 이제 대파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루프스는 퇴장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도 이 마지막 하슈말과의 전투는 아마 루프스의 진짜 가장 화려한 순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가장 멋있었던 장면이고 전투씬이 정말 너무 좋았었거든요.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로보톤 건담 바르바토스 루프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렉스도 만져봤고 비다르도 만져봤고 그리고 루프스도 만져봤고 그리고 바알 주문해놨고
야, 메탈 로봇은 철혈 시리즈는 다 모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그도 그럴 게 너무 잘 나왔어요. 메탈 로보톤이라든지 이 어레인지에 이 철혈 시리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찰떡궁합이에요 너무. 그래가지고 매번 이제 철혈 시리즈 메탈 로보톤 볼 때마다 놀랍니다. 너무 잘 나왔는데? 의외인데? 왜 저렇게 잘 나왔지? 막 이런 생각을 매번 해요. 철혈 시리즈는 나올 때마다. 다음 라인업은 뭘지 궁금합니다. 굳이 나온다면은 키마리스 쪽이 아닐까 싶긴 한데 다른 건담 프레임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 바바쉐이.